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맞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3M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뚜렷한 재료로 작용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쿼드러플 만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으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염두에 있으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8포인트 하락한 1625.8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25포인트 상승한 489.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2억 원, 개인이 621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85억 원가량 팔고 있는데요. 오늘 물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58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억 원, 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습니다. 7,445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요, 이 선물 지수의 영향으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에 있으며 합계 947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모두 하락합니다. 소형주만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0.54%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 0.39% 밀립니다. 소형주는 0.14%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면요. 오늘 통신업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1.67% 올라가고 있고요. 기계 0.64% 올라갑니다. 철강금속은 0.05%, 종이목재 0.02% 소폭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요. 은행업이 2%대 조정받고 있고요. 금융업이 1.4%, 운수창고도 나란히 1.4%대 하락합니다. 보험업종도 1.3% 밀리고 있고요. 서비스업이 1.18%, 화학이 0.99% 밀립니다. 유통업도 1%가량 밀리고 있고요. 증권도 0.91%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또한 0.39%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36%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0.9%대, KB금융도 0.9%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은 M&A를 위해 최대 10조 원의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초반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1.96% 조정받고 있고요. LG전자도 1.7%대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도 1.2% 밀리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1.3% 내려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45% 선방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1.5% 올라갑니다. SK텔레콤은 하나카드와의 합작을 마무리 중인 SK텔레콤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TV 판매 호조와 내년 패널 가격 강세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이 증권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6%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0.24% 올라갑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의 7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 상승과 또 4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2.5%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도 0.99%, 1%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 0.59% 소폭 오르고요. KT도 3.3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5%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기회복 기대감과 실적에 힘입어서 롯데쇼핑 주가 그래프는 완벽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현재 상승 동력으로 실적 호조 전망과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에너지도 0.92% 밀리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1.9%대 하락합니다. NHN이 2.6%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KTNG도 0.29% 밀립니다. 외환은행도 2.7%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0.8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삼성물산 모두 1.4%, 1.6%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0.81%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위 5개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1.9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2.46% 올라갑니다. 메가스터디, SK브로드밴드, 태웅 모두 강구학군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소디프, 신소재도 1.3%대 상승 보여주고요. CJ홈쇼핑이 2.22%로 크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도 1.7%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도 1.63% 내려갑니다. 코믹팜이 5.92%로 6%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1.84% 오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가 계속된 상승세 끝에 5만 원대를
오늘 오전장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모습인데요. 지난 10월에 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SNC 0.5% 조정받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0.89%대 내려갑니다. 평산도 2%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서트럭 터미널도 1.4% 내려가고 있습니다. SK컴즈 5.53%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오세미테크도 1.5%대 오릅니다. 차바이오엔도 0.98%,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2.79%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 파라다이스 모두 1.3,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진소재가 1.4%로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코스닥 지수 488.53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로 10개월째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뚜렷한 매매 주체가 없는 가운데 지금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시장 다소간 간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가열의 부담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에 팽창되어 있는 유동성은 여전히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지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반영하며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금 상승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의 상승 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을 맞아서 매수 차익 잔고의 대규모 매수 가능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다소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추세적인 흐름은 순차익 잔고의 바닥을 확인한 매수 차익 잔고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IT, 금융, 자동차주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2010년도 장세를 놓고 봤을 때 1분기 중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10년도 1분기가 2010년도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약 1,450포인트까지 급격한 다소 급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 2분기에 회복되면서 3분기 중에 2012포인트까지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장의 흐름은 상저하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분기 중에 고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시장은 강한 랠리를 한번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연속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오르고 또 내년 1분기 중까지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800포인트를 넘어서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렇게 연말까지 강한 추세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IT와 금융업종이 가장 매력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IT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대규모 M&A가 예정된 가운데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IT하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후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마감 동시 호가 때는 매도 차익 거래가 청산되면서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선물옵션 만기에 따른 일시적인 매도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12월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동시호가 마감 트리플 위칭데이가 마감되고 나면 시장은 다시금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긍정적인 발언 해주셨고요. 또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악재만 없다면 코스피가 2,7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한 기대감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산타 랠리에서 개인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업종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한층 더 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0배 수준까지 하락해 있고요. 이는 올해 연초보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코스피 지수가 980포인트까지 하락했을 경우에도 코스피 PER은 약 10배를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절대적인 가격 수준으로 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연초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도 이러한 가격 메리트가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IT와 금융, 특히 증권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0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18% 오르고요. 항생지수도 따라서 0.42%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0.12%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 조정받습니다. 0.32% 밀리고요. 베트남지수 2.19%로 급락합니다. 싱가포르 지수 0.25% 밀리고요. 호주지수도 0.05% 조정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규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사흘 만의 상승세입니다. 중국 시장 분위기 오늘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어제 발표한 중국 경기 부양책 조정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현재 0.17%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전장에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이제 조정, 상승폭을 이제 축소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뉴스는 이제 인민일보 해외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은 신규 지하철 노선을 89개 개통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9,937억 위안이라고 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열린 2009년 국제 지하철 포럼에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지하철 시장으로 거듭났는데요. 공무원은 지하철 건설 도시 기준에 대해 도시 인구 300만 명 이상, GDP 1,000억 위안 이상, 지방 정부의 대정 예산이 100억 위안 이상 등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은행의 이제 자본 확충 계획이 한동안 시장의 악재로 이제 작용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대부분 은행들의 자본 확충 수요는 아직 절박한 편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향후 3년간 자금 확충 규모는 700억 위안 정도일 것이며 이제 이중 주식을 통해 200억 위안 조달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국무원에서 그 소비 부양책 구체하는 발표 내수 확대책을 이제 계속 내놓은 점과 11월 수출입 총액이 1년 만에 전년 동월비로 증가한다는 전망도 경기 회복 기대를 이제 증명하는 재료로서 견조 흐름, 그러면 상하이 종합지수에서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견조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이제 심리적 저항선 이제 3,3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어제죠. 중국 국무원에서 소비 부양책 세부 사항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사항과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세금 혜택 정책을 2010년도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국무원은 1600cc 이하 자동차 구입세 혜택 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입세 면제는 2009년 50% 면제에서 25% 면제로 세금 감면 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5개 도시를 선택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구환신 정책의 이제 종료일인 2010년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 지역의 가전제품 이제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 또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부동산 관련 정책은 내년부터 주택 보유가 2년 이상일 경우 면제해 주던 영업세를 5년으로 이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 정부는 이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편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 부양책을 폐지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자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 오전장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0.09% 하락한 9,995포인트로 이제 1만 선이 붕괴된 채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기를 놓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이제 지수를 이제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일본 기계 주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기계 장비나 설비를 늘린 만큼 일본 경제가 확실한 성장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각부는 이날 이제 일본의 기계 주문이 전날에 비해 4.5%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에 10.5% 상승한 것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결과이며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4%도 소폭 밑돌았습니다. 전일 미증시 상승을 배경으로 전체적인 수급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지만은 엔고 현상이나 원유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국제 우량주나 자원 관련주의 상대적 악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1만 선을 기준으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금일 10월 기계 수주가 이제 9월에 이제 반동으로 감소한 만큼 장 초반 하락 출발했다가 중국 본토의 견조한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1만 선 혼주 장세 예측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전일 1만 선을 지지하며 마감한 만큼 금일 심적 지지선이 1만 선의 지지 확실한 안착 보여준다면 향후에도 단기 견조한 흐름 예측할 수 있으므로 1만 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규 연구원과 함께 주요 아시아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2%에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3월 2%에서 동결된 이후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최근 두바이 사태 여파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물가가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잠잠해진 것도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차례 경기 부양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금리 인상은 일러야 내년 중반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아시아 신흥시장 7개국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신흥 7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까지 총 52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229억 달러로 7개국 전체의 43.94%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로 급반전한 배경에는 환율과 재정 차익 거래, 유인 외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세와 국내외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대외 신인도 정상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어 청와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재계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다수단체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성탄절 대사면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연말연시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LG그룹이 구자명 LG니코 동재련 부회장을 동재련과 에스코 사업부분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너일가는 몇 개 계열사를 묶은 부문별 회장을 맡고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이 맡는 체제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구 부회장이 부문회장으로 LG 구자균 사장과 시미즈 유지 LS니코 동재련 사장은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622.39, 코스닥 지수 488.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배당 여력이 낮은 만큼 소폭의 매수 우위가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